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된 홍선아입니다. 요즘 치과계가 이 비급여 진료비 보고 때문에 많이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이미 준비하고 계신 여러 치과들도 보이고요. 또 아직 전혀 감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뵙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찬찬히 잘 살펴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목차는요.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이게 무엇인가요? 라는 거 그리고 원클릭을 이용한 신고 방법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가 이것은 꼭 챙겨봐야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그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시행한 일부 비급여 항목이죠. 이 비급여 항목에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재료, 그리고 문서 발행한 것들에 대해서 단가, 얼마 받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큼 시행하고 있는지의 횟수, 즉 빈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생년, 그리고 성별 정보, 그리고 비급여이지만 상병명 정보까지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 과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등 20개의 사항을 공단에 보고하는 제도가 바로 이 비급여 보고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벌써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보험진료도 지금 심사평가원으로 청구를 해서 그들이 우리 병원의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비급여까지도 신고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와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물론 우리 치과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발했지만 결국은 이 부분 신고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치과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비급여 보고제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급은 1년에 2번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병원급은 작년에 12월 15일까지 2023년도 9월분에 대해서 이미 한 번 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만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지금 상당히 막막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3월 진료분에 한해서만 보내는 겁니다. 다른 해당 월은 보내는 게 아니라 2024년 3월분 진료분입니다. 자, 언제까지 제출을 하셔야 하냐면요. 24년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사이에 3월분 비급여 진료분을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되냐? 제가 제일 앞서서 20가지 항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23년도 우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보고했냐면 우리 치과의 비급여 수가만을 보고했었습니다. 그때는 비급여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였다면 지금 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에 관련된 내용을 거의 전반적으로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그때 했다고 해서 우리는 안 해도 돼, 벌써 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제도, 보고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요. 모든 치과 의원과 병원급은 3월분을 다 보내셔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하나하나 한번 천천히 살펴보실까요? 네, 일단 의료기관 식별번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치과의 요양기관 기호를 말하는 겁니다. 요양기관 기호, 그리고 1년 번호 몇 번째냐, 그 다음 생년, 성별, 그리고 보험자 종별 구분, 그리고 진료 과목의 코드, 그리고 입원인지 외래인지, 우리 보통 치과 병원은 다 외래만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입원 기간은 입원이 없으면 0으로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료 이용 구분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작업을 할 게 아니라 환자 저장만 잘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아마 데이터가 가져가게 추출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항목에서 보시면요. 영역 구분, 그 다음 코드, 명칭. 자, 이게 9번에 있는 코드가 뭐냐면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0번의 명칭이 바로 국가가 말하는 표준 명칭입니다. 각 치과에서 만들어 쓰고 있는 다양한 비급여 코드와 비급여 명칭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일화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라는 의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과 12번은 우리가 만들어서 써왔던 비급여 코드와 비급여 명칭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다음 항목 구분, 코드 구분, 뭐 당해 연도 단가에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15번의 당해 연도 단가는 작년에 우리가 이미 심사평가원에 우리 병원은 임플란트 얼마입니다. 우리 병원은 크라운이 얼마고 인레이가 얼마입니다라고 신고했었던 그 단가를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 빈도는 우리가 추출한 데이터에서 3월분에서 크라운 환자가 5명이었다라고 하면 실시 빈도는 5라고 자동으로 추출이 될 것이니까요. 이 빈도는 우리가 크게 따로 어떤 작업을 할 건 없겠습니다. 그다음 비용 같은 경우에도 당해 연도 단가를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빈도를 곱해서 비용이 자동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특이사항이 상병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비급여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상병명을 넣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 진료 시에는 상병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병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만 비급여에는 저희가 상병명을 별도로 입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이번에는 비급여라도 특히 3월분에 한해서만큼이라도 상병명을 주상병, 부상병 등을 좀 입력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이사항 21, 22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0가지 항목 20번까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9번, 10번, 11번, 12번 코드와 명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표준 코드와 표준 명칭으로 매칭하고자 하는 그 작업이 지금 필요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 단가를 정확하게 넣으셔서 빈도 곱해서 비용을 추출할 것이고 상병명을 추출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과에서 신고해야 되는 비급여 항목, 모든 비급여를 다 신고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148개의 항목이라고 일단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셨던 치과 병원급 한번 해보셨는데 그때는 148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비급여 항목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이번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하는 모든 비급여를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148가지의 항목들에 대해서만 엑셀 파일로 공단에서 지금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치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이번에 신고해야 되는 148가지 중에서 빈도가 높은 것들만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인레이와 온레이 한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재료를 골드로 했니, 레진 인레이니, 세라믹 인레이니 또는 뭐 이런 걸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 우리 병원은 골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세라믹 인레이만 합니다. 라고 하면 그 항목만 선택하셔서 몇 건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역시 크라운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크라운 역시 메탈입니까? 골드입니까? PFM, PFC, 올 세라믹, 지르코니아 또는 그 외 기타라고 해서 각각의 코드가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하지 않고 모두 지르코니아입니다. 아니면 지르코니아와 골드 2가지만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병원에서 시술한 골드와 지르코니아 크라운만 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선택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48개가 다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진료, 하지 않는 재료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요. 그다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긴 하는데 임플란트의 보철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코드가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광중합형 복합 레진, 비보험 광중합 레진 하셨던 것 어떻게 지금 코드가 나뉘어져 있냐면 우식 1면, 2면, 3면 이상 그리고 마모로 떼운 건지 파절로 떼운 건지로 지금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이렇게 버튼을 비급여 버튼을 마모, 파절, 1면, 2면, 3면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비보험 레진 버튼을 만들어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면수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마모로 한 거니 파절로 한 거니라고 해서 구별해서 분류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디테일하게 좀 구별해서 신고를 정확하게 매칭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자가치아 이식술이라고 해서 8번 사랑니를 발치해서 6번이나 7번으로 이식하게 되는 자가치아 이식술 비급여인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을 하셨다면 한 달에 몇 건 했는지 지금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제 심미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잇몸 웃음 교정술 중에서 그냥 치음만 절제했냐 아니면 고유 삭제까지도 같이 했냐에 따라서 또 비급여 코드가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러한 시술들을 하신다면 이것도 보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스케일링을 비급여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이 될 때는 연일의 스케일링 그리고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에서 두 가지 보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급여로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만 19세 이하의 환자가 왔다거나 아니면 1년에 두 번째 연일의 스케일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였다거나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비급여 스케일링을 가끔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또한 자료를 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 체득, 모형 제작한 건, 그리고 비급여로 실런트 했던 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포스트 코어 한 것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또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교정이 나옵니다. 작년에 신고할 당시에 최초로 치과 병원급 대상으로 신고했을 때는 교정이 신고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정이 신고 항목으로 들어오면서 교정을 많이 하는 치과들도 지금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라고 다른 치과 이제 남일처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교정은 어떻게 이번에 분류가 되었냐면요. 치성 골격성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어떤 부정교합이 있어서 치성 부정교합인지 아니면 골격의 문제로 부정교합인지 아니면 같이 혼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코드가 3개로 나뉘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 치근, 천공, 수복으로 MTA를 사용했다거나 또는 부분 치수 절단술도 보이네요. 이것은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되면서 현재 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신의료 기술인데요. 이 또한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료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행위였고요. 이번엔 비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 MTA가 신고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8개의 엑셀 파일을 쭉 살펴보면 MTA가 수십 가지가 지금 신고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치과에선 해봤자 한두 가지 정도의 MTA를 구매해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치과가 사용하고 있는 MTA가 그 리스트에 들어있다면 이 MTA도 비급여로 받았습니다. 니까 신고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엔도셈 또는 올소 MTA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되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뼈가 지금 등재가 또 수십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혹시 본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땐 평상시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본은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는 각종 서류 발급한 내용들이 신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 발급까지도 우리가 버튼을 만들어서 입력하거나 이렇게 잘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안에 문서 발급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발행했던 서류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따로 비보험 버튼을 만들어서 진단서를 발급했어요. 통원 확인서를 발급했어요라고 우리가 잘 클릭을 해놓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좀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모로 이렇게 진단서 발급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자료를 추출하는데 전혀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버튼으로 입력된 항목들만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급여 서류 발급한 것도 이번에 다 처치 버튼을 만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우리 병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비급여 항목 중에 버튼 자체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버튼을 만드셔서 3월분에 입력들을 추후라도 아니면 오늘 이후 방송을 들으신 오늘 이후라도 버튼을 만드셔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자료 제출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24년도 3월에 입력된 비급여 코드. 우리가 일단 처치 버튼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일부였지만 148개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MTA와 본이 많은 가지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안에서 대부분은 끝날 것 같습니다만 비급여 코드를 쭉 전체적으로 3월 달에 입력한 것을 불러냅니다.
자, 검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고 대상인 항목들만 찾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에서 국가가 지금 제시한 표준 코드와 표준 명칭으로 매칭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매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작년에 심사평가원에 우리 병원의 크라운은 얼마예요? 라는 식으로 비급여 금액을 신고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가와 그때 당시 신고하셨던 수가와 동일하게 금액, 단가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매칭된 코드들을 쭉 추출한 다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 문제 없다. 이렇게 보내면 되겠구나라고 할 때 보고 파일을 만들어서 공단으로 제출을 하시는 게 이 자료 제출 과정입니다. 네, 아직도 잘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제가 원클릭을 이용해서 어떻게 비급여 보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우리 원클릭 프로그램에서요. 하나로 또는 두 번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들께서도 거의 같은 방식이니까 이 방법을 잘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EDI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청구 EDI 쪽으로 가셔서 비급여 보고제도라고 이번에 보이시죠? 자, 비급여 보고제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알림창이 나옵니다. 알림창이 뜨고 이 내용을 한번 꼭 숙지해서 잘 읽어보시고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읽으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2024년, 자, 보시는 것처럼 2024년 3월로 되어 있죠. 2023월에 입력된 비급여 대상 코드가 전체 목록이 쭉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우리가 입력한 내용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단서 메모로 이렇게 기록된 것들, MTA도 마찬가지로 그냥 메모에 추가로 MTA 사용했다 이렇게 한 것들은 추출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처치 버튼을 만드셔서 입력을 해 놓으신다면 여기에서 바로 모든 비급여 항목이 일단 뜨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진료에 입력된 비급여 항목이라고 이것은 우리 병원에서 만든 코드이고 우리 병원에서 만든 이름입니다. 근데 우측에 보면 비급여 보고에 보고될 표준 코드 항목 코드와 이름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채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스케일링을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 옆에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이시죠? 자, 여기에 들어가게 될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국가가 만들어 놓은 표준 코드와 표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코드는 14442의 스케일링이라고 우리 만들어서 써왔는데 표준 코드는 UW 숫자로 있고 그다음 치석 제거 전악입니까? 상악입니까? 하악입니까?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악, 하악 따로 구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전악을 한꺼번에 비급여로 해서 5만 원입니다. 7만 원입니다. 라고 아마 받고 계실 거기 때문에 치석 제거 전악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치석 제거 전악이라고 표준 코드와 표준 명칭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상병명 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상병명을 어떤 걸로 넣으면 좋을까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상병명은 만성 단순 치주염이 좋겠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병명이 들어가고요. 그 옆에 이제 단가, 우리 병원의 치석 제거의 단가. 이게 만약에 작년에 신고된 내용이라면 신고된 금액을 넣어주시고 작년에 신고 항목에선 스케일링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냥 우리 병원에서 현재 받고 있는 비급여의 수가 7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진료과가 있습니다. 무슨 과냐라고 하는 거죠. 클릭을 하시면 치주, 스케일링이니까 치주과라고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진료 과목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 예를 들어 크라운을 보철로 볼 수도 있고 보존 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인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존과 보철이 그렇게 뒤집어졌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비급여 코드와 명칭을 표준 코드와 명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단가를 입력하시고 상병명을 좀 채워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급여로 버튼을 입력을 미리미리 해 놓으실 때 상병명이랑 이런 것들을 미리 잘 넣어 놓으신다면 나중에 작업하는 일들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신고해야 하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148가지 중에 우리가 아마 일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코드와 명칭, 그리고 상병, 그리고 단가, 진료과까지 같이 다 하나하나 작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장, 조회를 누르시게 됩니다. 자, 저장 조회를 누르고 나면 이런 또 알림창이 뜨는데요. 비급여 항목을 매핑한 보고될 비급여 항목으로 변경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당연히 변경하겠다라고 예라고 눌러주시고요. 지금 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체크해서 수정 작업한 것이 11개인데 나머지 안 한 것들이 있다. 하지 않은 28개도 있는데 이거 잘한 거 맞니? 라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럼 11가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신고할 항목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침륜 마취나 전달 마취는 이번에 비급여 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고하지 않으니까 맞다. 우리가 한 것은 11개더라 라고 예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라고 합니다. 확인 버튼 다시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을 보실 수 있냐면 지금 제일 앞부분은 요양기관 식별번호는 우리 병원의 요양기관 기호가 아마 작업을 하시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1년 번호가 순서대로 24년도 3월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자다 순서대로 1년 번호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 환자의 차트 번호와 우리 환자의 성함이 보이게 되고 며칠 날 하셨는지, 그 다음에 생년, 월까지 하고 그다음 생년이죠. 몇 년도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뜨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코드와 명칭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사용했던 코드와 명칭은 이쪽에 있고 여기 있네요. 1442 스케일링 보이시나요? 1442 스케일링인데 이쪽에 아까 우리가 매핑 작업으로 변환했던 내용들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쭉 드래그해서 옮겨보면 오른쪽에 단가 그리고 뭐 횟수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병명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화면에서 살펴보니까 이건 신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잘못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라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신다면 참고로 저기에서 비급여 보고 표준 코드 여기에서 우리가 빼고 싶은 항목을 찾아가지고 삭제를 하시면 체크 표시를 풀어주시면 신고 대상에서 이 항목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갔다면 하나를 또 삭제할 수도 제외할 수도 있는 기능도 있다는 것은 추가로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자, 이제 자료 생성하기를 해야죠. 이제 어느 정도 확인 작업이 다 끝났어요. 환자별로 이 사람 맞아, 이거 했지, 매핑 됐구나, 단가도 잘 들어갔구나 라고 확인이 되시면 이제 자료를 생성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성하기를 누르면 파일 생성 중이라고 하면서 혼자서 작업을 열심히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저장 경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원클릭은 바탕화면에 비급여 보고제도 제출 파일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그 폴더를 클릭해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생성한 파일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바탕화면에 가보면 이렇게 비급여 보고 파일이 보이시죠? 그 파일을 클릭을 해보면 그 안에 이렇게 하나의 파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폴더를 클릭해서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담긴 거 맞나 궁금하니까 당연히 열어보겠죠. 자, 우리 원클릭에서는요. 파일을 저장하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다른 타사 프로그램은 엑셀이 아니라 txt 메모장 기능처럼 저장이 되는 것도 있는데 원클릭에서는 엑셀로 지금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좀 뒷작업을 할 때 엑셀을 이용해서 수정하기가 훨씬 더 좀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파일을 만들어진 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아까 봤던 그 화면들을 다시 한번 파일 생성이 잘 되었구나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쭉 당겨보시면 우리가 했던 거 금액이랑 다 들어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일 끝쪽에 알파벳으로
Z가 계속 쭉쭉쭉 3개씩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R탭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넣은 주상병인데요. 그 옆에 부상병과 그다음에 주수술 항목들이 지금 별도로 우리가 기록을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ZZZ라고 하는 표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가급적 Z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주상병 넣으시고 부상병까지는 조금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 다시 오류입니다. 다시 작업하세요. 라고 패스를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급적 ZZZ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칸들을 좀 다 메꿔주시려면 부상병도 열심히 넣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 파일이 만들어진 것까지도 다 열어보셨다면 이제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접속할 수 있게 원클릭해서 또 바로 버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정보마당을 클릭하면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로그인을 하고요. 비급여 보고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기관 정보라고 있는데요. 자,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담당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등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까지 정해졌으면 보고자료 제출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담당자 이름도 선택을 해주시고, 왼쪽에 파일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파일 선택을 누르고 나면 아까 우리 바탕화면에 받아놓았던 그 엑셀 파일을 열기를 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전체 검증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오류가 없는지 전체 검증을 하면 만약에 오류가 뜬다라고 하면 검증 오류를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우리가 신고한 거에서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오류로 막혀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때 오류 부분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다 됐다, 오류도 없고 완벽하다라고 하면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해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바로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하시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 들어갔나 또 걱정이 되실 테죠. 그래서 제출 결과 확인에 들어가 보시면 보고자료 제출 완료라는 글씨를 확인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원클릭을 이용해서 자료를 생성하고 추출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공단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모두 다 제가 찬찬히 설명드렸으니까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복습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준비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놓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인데요. 치료 과정 중에 가장 적절한 수가 코드 1개만 매칭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광중암 레진을 우리가 비보험했다라고 하면 그날 진료하고 그날 수납하니까 하루 만에 끝나는 진료입니다. 스케일링도 마찬가지로 오늘 스케일링하고 돈 내고 가시면 끝입니다만 예를 들어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크라운은 하루 만에 끝나는 진료가 아니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날을 걸쳐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자, 예를 들어 프랩 임프레이션 뜨는 날이 있고요. 또 임시치아 그날 만들어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보철 티 세팅하고 그 다음번에 오셔서 또 파이널 세팅을 하면 어느 날 비급여를 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냐 살짝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프랩하는 날도 했습니다. 이날도 했습니다 하면 하나의 크라운을 3번, 4번 신고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한 가지의 과정만을 매칭시켜서 비급여를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3월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프랩인프 비급여 코드 만들고요. 또 T세팅 코드 만들고 파이널 세팅 코드를 만들어 쓰지만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시라.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자, 그렇다면 그 많은 과정 속에서 한 가지를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때요. 자, 신고 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은 3월 중에 진단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료까지 모두 이루어지면 어쨌든 어떤 날을 잡아도 3월분에 비급여가 들어가니까 걱정하실 건 별로 없습니다만 문제는 여러 달에 걸쳐서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는 프랩 인프레이션, 상담은 2월 달에 하셨고 프랩 인프레이션도 2월 달에 하셨는데 세팅은 3월에 하셨다면 이게 2월로 잡아야 될까요? 3월로 잡아야 될까요? 우리 나름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단에서는 일단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가 확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확정된 시점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확정된 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상담을 하시고 우리 병원에서 크라운 하겠습니다라고 상담이 끝난 날을 확정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환자분께서 그러면 다음번에 와서 할게요라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오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을 확정이라고 말하긴 모호하죠.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1월에 크라운 치료를 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실제 진료는 3월에 이행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확정 시점으로 하라고 한 공단의 말대로라면 확정은 1월에 한 거니까 이번 3월분에 이 크라운 하신 분을 신고 대상에서 빼시면 됩니다. 하지만 3월에 크라운을 하기로 확정을 하고 실제 크라운은 4월에 들어갔다면 이분은 확정 시점으로 보면 3월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요. 상담만 하신 분을 우리가 확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확정이라고 꽂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신고했다가 실제 이행되지 않은 건수들이 많으면 우리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은 치과처럼 잡혀버릴 수 있으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크라운이라면 프랩을 하셨다면 일단 무조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랩 인프레이션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상담하시고 엑스레이 찍은 날이 아니라 픽스처가 정말로 박힌 날, 들어간 날, 식립한 날을 우리가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기준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단가 입력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금액을 이제 넣으셔야 될 때 환자와 계약한 금액을 집어넣으면 됩니까? 아니면 오늘 50만 원 크라운 중에 20만 원을 먼저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프랩한 날 받은 20만 원을 넣는 겁니까? 아니면 10원도 못 받은 상태니까 그냥 0원으로 넣어야 됩니까? 지금 금액을 넣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금액은 쉽게 생각하셔서 크라운이 우리가 얼마 신고돼 있냐? 50만 원으로 신고돼 있으면 50만 원이라고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 받는 것을 적는 게 아니라 크라운의 단가, 우리가 신고했던 그 단가를 기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4번, 상병명과 진료 과목 등을 신고해야 된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묶음 버튼을 비급여도 모두 다 만들어서 그 버튼 안에 상병명을 그리고 진료 과목들을 미리 세팅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매핑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좀 덜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이 고민하시는 게 임플란트 회사별로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도 심지만 또 타사의 임플란트도 심는데요. 다 단가가 다른데요. 그리고 크라운도 전치부와 구치부의 수가가 다른데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네, 이때는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서는 타사의 임플란트 또는 오스템 임플란트 아니면 크라운 전치, 부치 코드를 다 각각 만들어서 클릭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아까 제일 처음 보셨지만 임플란트인데 크라운이 지르야, 골드야, 뭐 PFG야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크라운도 마찬가지죠. 골드야, 지르야만 나오지 전치, 구치로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우리 치과에서는 예를 들어 A1234라는 비급여 코드로 지르코니아 전치 버튼을 만들어서 쓰고 계셨고 그게 60만 원이고 구치 지르코니아 크라운 같은 경우는 B1234로 만들어서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신고할 때는 동일한 UW 609F350이라는 코드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 명칭은 크라운인데 지르코니아예요. 그런데 단가가 다른 겁니다. 어떤 환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인데 60으로 적으시고 어떤 환자는 50으로 단가를 적으시면 되는 거죠. 코드는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정이 지금 이제 문제인데요. 교정치료 신고 대상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치성 부정교합이냐, 골격성 부정교합이냐, 치성 골격성이 혼재된 부정교합이냐에 따라서 코드가 지금 3개로 나뉘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년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를 신고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확정 시점 또는 개시한 시점을 가지고 신고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개시 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상하악
모두 최초 브라켓을 부착한 시점이 바로 개시 시점입니다. 상악만 브라켓을 부착했다거나 하악만 먼저 부착했다거나 그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상악과 하악 모두 브라켓이 부착된 시점이 바로 교정 개시 시점으로 신고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게 3월이었다라고 하면 그 환자들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용을 기록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비급여 보고 가격 보고할 때 교정은 없어서 비용을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비용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교정치료의 난이도 또 복잡성 등에 따라서 결정된 교정치료비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만약 월비를 받는 치과라면 월비를 몇 년 동안 받겠다는 것까지 합산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장치 비용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 미니스크류나 상악 확장 장치 등을 이용하셨다면 그 비용도 보태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 1회의 유지장치 비용까지 합한 금액이 바로 교정 수가라고 우리가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단, 진단을 위한 검사, 진단 비용, 그리고 유지장치를 재제작하는 비용, 그리고 재치료하는 비용들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교정치과들도 교정 환자를 보는 치과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요. 투명 교정은 아마 제가 볼 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브라켓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브라켓을 붙이는 교정만 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상하 모두 다 부착한 그 시점이 바로 신고의 대상이 3월에 해당된다면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름 전자차트를 이용해서 처치 버튼을 잘 입력하고 계시는 비급여지만 입력을 해야 차팅이 되니까 전자차트를 쓰시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요동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종이 차트를 쓰시면서 보험 진료만 클릭해서 수납하시고 비보험 진료는 아예 입력조차 하지 않고 계신 치과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은 지금 조금 큰 작업들이 필요로 합니다. 비급여 진료의 버튼을 모두 만드셔야 합니다. 모두 만드셔서 모두 다 버튼이 클릭이 되게끔 해야 자료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급여 버튼을 잘 만드셔서 거기에 상병명이나 진료 과목까지 잘 넣어서 세팅을 하셔가지고 가급적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게 이 자료가 잘 만들어져서 신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치과인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요. 비급여까지도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보내야 되는 아마 내년쯤에는 더 많은 항목들로 한 200가지, 300가지로 또 늘어나지는 않을런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시행된 제도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